안녕하세요. 약국계 김약사입니다. 제가 한날 후시딘을 사러 갔는데 막 A 약국은 3,500원이고 막 B 약국은 4,500원인 거예요. 약국은 약간 부르는 게 값인가요? 그 약국은 그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해서 약값을 약국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는 약국마다 전문약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약값이 다를 수 있죠. 좀 이해하기 편하게는 우리가 편의점 갔을 때 CU랑 GS랑 가격 다른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약국의 값이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이상한 걸 느끼고, 저도 약국 갈 때 굉장히 그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진짜 근데 그거 되게 열받았었어요. 근데 제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약 값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약국에 있는 것들은 약값이 똑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값이 다르니까 고객들도 거기서 분노하게 되고, 사실 그거 100원, 200원 차이 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막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엄청 화내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되게 열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마 그래서 약사님들은 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없애자는 아마 입장이 아마 강할 거예요. 왜냐면 100원, 200원 때문에 사실 엄청 욕을 많이 먹거든요. 부정적인 분들이 많을 거고, 여전히 고객들은 지금도 약국에서 약 가격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하신 질문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약사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자면, 특히 바카스, 뭐 후시딘 이런 거로 가격 시비가 많이 붙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나야 300원, 500원 차이예요. 근데 그걸로 막 고객이 막 화를 내고 거기서 막 큰 소리를 내고 비아냥하고, 막 약사들 입장에서 300원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막 시간도 없는데 막 그런 경우 많이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돈 200원 때문에 맨날, 그래서 저는 사실 거의 마진 별로 안 보고 팔았던 것 같아요. 대답이 길었지만 일단 약국마다 약값은 다릅니다. 네. 그러면 막 깎아달라고 진상손이 오면 깎아주셨나요? 별로 마진을 안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깎아주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깎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반적으로 대답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반대로 약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거를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폭리를 취한다. 사실 그거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약값이 뭐 500원, 1000원 차이 나면은 이제 폭리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폭리를 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약국 같은 경우도 종로에 있는 약국 말고 는 대부분 이제 동네 장사기 때문에 단골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단골로 처방약을 여기 갖다 주는데 여기가 후시딘 이런 걸 비싸게 팔았다 이러면 약국에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높게 받기는 아마 쉽지 않아요. 이 시장의 원리상으로 폭리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뭐 아마 이것도 똑같아요. 상권 따라 다 달라요. 우리 강남 가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품 같은 게 어떤 유통 채널 따라 다르고,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일반 약이나 그런 걸 위주로 하는데 교고지에 있다거나 뭐 시골에 있다거나 좀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다니는 주변 약국들을 가보면서 가격을 좀 비교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일반 약 중심으로 좀 대형 약국 같은 경우가 좀 더 재고나 이런 거를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쌀 가능성이 좀 크죠. 종로 약국 잘 아시잖아요. 거기 싸다고 소문났으니까. 그리고 방금 종로 언급해 주셨는데 종로가 약국의 성지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쪽에서 예전에 이제 의약 분업 전에 굉장히 약사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처방 없이도 굉장히 전문화된 약들을 잘 팔았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약국이 많이 모여 있어서 도매상이나 우리 제약회사들도 사실 거기서 시작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약국의 규모가 크고, 그러한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취급했었기 때문에 이 의약 분업되면서 처방약들이 그쪽에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어쨌든 수익 구조가 잡히게 되니까, 더 많은 고객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춰서 그게 입소문이 나고, 실제로도 동네 약국이 그쪽 가격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제품 더 싸게 팔듯이, 뭐 저는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뭐 많은 약이 필요하고 하다면 뭐 종로 약국, 그 일반 의약품이 싼 곳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약사님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거기서 싸게 사 와서 저희한테 비싸다고 하시는데, 약국에서 사입하는 것보다 더 싸게 팔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약국에서도 많이 폭리를 취할 수는 없는 구조고, 사실 약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가격 비교를 하시고 하면 적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제약 같은 경우도 종로가 더 싼가요? 아니면 조제약은 아예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조제약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부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를 정해진 가격을 또 안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분들이 가끔 있기도 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제약은 어디를 가나 똑같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퇴근하고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았더니 조제약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할증 같은 게 있나요? 네, 그게 사실 몇 년 전에 생긴 제도인데, 야간 할증 그리고 공휴일 할증 같은 게 생겼어요. 우리도 뭐 야근하면 야근 수당 있듯이 뭐 약사나 의료진들도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 근무에 대한 값을 좀 매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이전, 6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 이때는 가산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또 가산 때문에도 엄청 처음에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원래 없다가 이제 생겨났는데 약값이 이제 비싸지니까, 사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약사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돈 이제 1,000원 뭐 몇백 원 때문에 맨날 그럴 때마다 사실 약국 가면서 그때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랬던 씁쓸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시판약은 일반 의약품이고 조제약은 전문 의약품인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좋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효율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으로만 살 수 있고, 그 일반 의약품은 좀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 중에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인데요. 일반 감기가 걸렸다 했을 때 그냥 이제 단순한 뭐 열이 난다, 뭐 콧물이다, 기침이다, 이런 단일 증상을 이제 커버하거나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약국에서 먹는 게 더 가격이 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약만 사서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복합적이다,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기침도 나고 막, 그럼 약을 3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막 3개 다 사야 되면 가격이 쑥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약을 이렇게 컨비네이션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증세가 복합적이거나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가는 게 낫죠. 사실 병원 가게 되면 일단 병원비 내야 되죠. 처방 받았으니까 약국에 또 약값 내야 되죠. 보험이 되긴 하지만 그 비용을 생각해 보셨을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약을 사서 드시는 게 좀 금방 지나가는 거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복합적이고 그런 것들은 병원 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사님이 시비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 했는데 혹시 싸운 썰 같은 거 있나요? 사실 저는 약간 동네 장사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 앞에 경쟁 약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최약자였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저도 성격이 있지만 성격이 없는 것처럼 다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열받는 경우는 엄청 많았죠. 약국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직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100명 이상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싸우기보다는 저는 그분들의 그 푸념, 고민 이런 거를 많이 들어줬는데, 사실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괴로웠습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뭐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뭐 또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그 어른들의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들으면 막 저도 약간 정신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제 먹을 걸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서로 정도 나누고 애환이 다
거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약국하셨을 때 가격을 양실에 안 찔리게 다 책정하셨나요? 저희는 사실 처방 위주의 약국이었기 때문에 일반 약을 비싸게 팔면 고객들이 처방약도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최대한 주변 시세에 맞춰서 최대한 싸게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처방약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일반 약까지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면 혹시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국도 단골 약국을 활용하시면 그런 문제는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